사람은 니는 산동반도의 제나라 가자. 이런 게 봉건제도입니다. 그죠? 직할 통치를 안 하는 거야. 자기는 중심에 있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야. 나라가 전쟁이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럼 다 와야 되게. 전라도 막 올라오야 되는 군대. 그죠? 근데 주나라가 왜 망했느냐? 북한이 쳐들어오면 말이야. 부르면 봉화대를 피우면 와야 될까 이거. 와보니까 이 왕이 띨띨한 이상한 놈이 거짓말만 친 놈이 하나 있어. 유왕이라고. 멍청한 새끼가. 여자한테 빠져갖고 그 여자가 웃지를 않는 거야. 정벌했던 애들. 그 여자가 다 의도가 있은 거지. 그런데 한 번은 봉화를 피우는데 막 사람들이 막 군사 끌고 오니까 막 웃으니까 왕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매일마다 장난치라는 거야. 전쟁도 안 났는데 봉화를 피우는 게. 그러니까 막 각 지역이 저들이 오니까 나라 전쟁 터지니까 오니까 말장난한 거야. 그걸 서너 번 하니까 완전 양치기 소년이지. 그러니까 진짜 쳐들어왔었어. 견용족이 북쪽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막 봉화를 피우는 거 아무도 저 새끼 또 거짓말 치네. 거짓말도 3세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3세판. 그래야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게 서주의 멸망사야. 서주. 그러니까 그때가 기원전 771년이야. 그래갖고 도망가는 거야. 저 시안에 있는 아까 그 뭐랬죠? 호경이라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도망을 오는 거야. 낙엽으로 도망을 오는 거야. 낙양으로. 그게 바로 동주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낙양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춘추전국시대라 합니다. 서주가 얼핏이 말병하죠. 다 거짓말치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는 거짓말도 한두 번 쳐야지. 계속 거짓말 치면 명리학에서 그때그때 거짓말을 잘 치는 걸 편인이라 합니다. 편인 과다인 사람은 그때그때 거짓말을 잘 칩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 이거 공식. 하여튼 막 편인 많은 인간이 있어. 돌아서면 거짓말이다. 응? 많다는 기준이 몇 개 정도 돼야지 많다고. 이제 월지를 기준으로 하면 월지하고 일지에만 있어도 많다고 봅니다. 왜? 월지는 내가 뭐랬나? 에너지가 몇 배? 3배 내지 4배. 일지는 2배에서 3배. 기준점은 3대 2대 1.5배. 그 다음에 연지는 1.3배. 그렇게 기억하면 돼. 기준점 월지가 3배. 알겠죠? 일지는 2배. 연지는 1.5배 내지 이제 2.5배까지 가. 시지도. 학자마다 달라. 일지보다 시지를 더 중요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는 일지를 더 중요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배우자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요즘 같은 시대는. 옛날에는 시를 중요시 했거든. 자손자리. 그래서 명리학도 시대에 따라서 뭐의 비중치가 다른 거야. 동생이 유명합니다. 관숙을 이곳에 봉해갖고 관국이라 불렀거든. 그 참고적으로 관숙은 나중에 자기 형한테 대들어갖고 반란을 이렇게 다 처형당합니다. 삼강의 난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숫자 달린 인간들이 다 난을. 그 다음에 춘추시대는 요 정나라, 이 정나라는 춘추시대 때 유명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합니다. 정자산이라고. 자산. 아주 유명한 정승입니다. 대단합니다. 책사로서. 여러분 그 춘추전국시대 소설을 10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공원국이라고 있어. 공원국. 서울대 동양사관원. 그 양반이 아주 자세하게 춘추전국 그걸 이제 책으로 쓴 게 10권짜리가 있어. 저도 아까 뒤에 하나 있을 거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서울대 동양사관원, 그 사람이 중국 다니면서 춘추전국시대를 썼는데 아주 너무 자세히 기록했더라고. 거기 보면 정자산에 대해서 거의 뭐 책 한 권 정도 분량으로 만들 정도니까 정자산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반 사람은 잘 모르지만. 자, 전국시대 정및 한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정조가. 그죠? 정조는 쉽잖아. 정나라니까 정아이가 정조. 한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아까 한이죠. 할 때 한. 자, 그 다음에 관숙은 주나라 문왕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문왕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후천팔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주역을 만드신 분이잖아. 그것도 어디서? 교도소에서. 주왕한테 밑비 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작업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주역이라는 책입니다. 문왕.
그래서 첫째 아들이 무왕이고, 관숙은 셋째죠. 무왕의 동생이죠. 주공단의 형. 이 주공단이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하죠. 주역하고 관계되는 사람이에요. 효사에 풀이를 했던 사람이죠. 주공단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나라 예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주례라고. 그 다음에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참고적으로 연도가 1046년도입니다. 1046년, 기원전. 요 연도는 기억하세요.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연도 뭐? 기원전 1046년. 그러니까 어떤 왕조를 위할 때 중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나라가 설립한 연도하고 망했던 연도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원전 1046년 은나라를 멸망시킨. 그 전투가 목야 전투라고 합니다. 여러 아우를 각지에 분봉했을 때 관나라에 봉해졌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은나라의 아까 마지막 왕이 누구야? 주왕이죠. 에? 들어봤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폭군의 대명사 하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걸왕, 그 다음에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을 우리나라의 연산군에 대비해갖고 두 인간을 합쳐가지고 걸주라고 합니다. 걸주. 걸주각이 술 마시다가 아니고 걸주. 하도 술 많이 처먹었지, 둘이. 응? 그러니까 아예 얼마나 술을 마시면 연못에다 술을 뿌릴 정도니까 나무에다가 고기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남녀를 빨갛게 뛰어도는 게 많이 나이트도 아니고 막 빨갛게 도는. 그게 한자 수고가 뭐야? 주지육립. 술주자. 술로 연못을 만들고 주지. 고기 육자. 고기로 숲을 만들었다. 나무에다가 고기를 달아갖고 빨갛게가 뛰어도는 게 아니라 이게 주지육립이라 합니다. 흥청망청. 우리나라는 연산군 때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때는 애들이 주지육림에 빠졌다 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주왕의 아들이 무경을 이제 앉혀갖고 이쪽을 지역 다스리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왕이 죽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주왕의 아들이 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거야. 자기 형한테 대든 거지. 응? 그래서 결국 주공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중국 그 서주 역사에서 유명한 이 관숙도 있고 채숙도 있고 세 사람이야, 형제가. 세 명이 연합해서 자기 형한테 대든 거예요. 주공한테. 그 주공이 다 제거했죠. 응? 주공은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공단. 공자님이 굉장히 존경했던 성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주에 있잖아요. 급제라는 글자가 좀 강하게 있으면 신약 사주가 아니고 강하게 있으면 결국 형제 친구는 이런 식으로 나를 돌아서게 돼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신강사주의 급제 특기. 알겠죠? 급제. 나는 잘해줬는데 급제한테. 급제는 공짜가 없는 거야. 재물을 급탈하는 존재란 말이야, 형제가. 그래서 내가 보통 상담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사주에 급제에 있으면 전생에 빚쟁이가 형제로 나타났다. 전생에 빚쟁이가 형제와 친구로 나타난 거야. 계속 돈 달라고. 공짜가 없어, 급제는 절대로. 응? 자, 그러면 사주에 급제에 있으면 시급하네. 내 돈을 항상 뺏어가니까. 특히 영과 월의 급제 있죠. 이거 중요한 이야기야. 영과 월의 급제가 있다. 응? 그러면 뭐야? 초년에 아버지, 여기서 쟤는 알아야 돼. 여기서 쟤는 아버지, 연월에 있는 건 아버지. 그 다음에 고정재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연월이 아니고, 이제 일시에 있는 게 아내지만은, 여기서 쟤는 누구냐? 아버지, 고정재산, 아내를 때려뿐다는 뜻이 급제야. 급탈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연월에 급제가 있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 순탄하나, 순탄하지 않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늦게 시집 장가를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월에 급제가 있는 사람은 빨리 집을 떠나갖고 자수성가하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안 맞아. 왜? 아버지를 때려보니까. 급제가. 알겠죠? 그래서 급제가 있는 사람은 늦게 시집 장가를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급제가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나? 형제들을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재물 하나를 두고 싸워야 되니까. 그죠? 이제 급제는 또 장점이 하나 있다.
비견하고 겁제라는 뜻이 있거든요. 비견은 뭐야? 자기 일간하고 똑같은 오행이면서 음양도 같은 거 비견이죠. 겁제는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거잖아. 그건 사실 명리학에서는 음양이 다른 게 더 좋거든. 근데 왜 겁제를 부정적으로 바뀌었나? 명리학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 우리가 부기 영화를 누르면 부는 뭐겠나? 정제. 정제는 부거든. 그 정제를 때려잡는 글자가 겁제란 말이야. 그래서 음양이 조화로도 불구하고 겁제는 정제를 때리는 글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간 거야. 아, 그럼 선생님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부기 영화를 누리는 게 꿈이란 말이야. 속세 인간들. 그죠? 부와 기. 부는 뭐? 정제. 그럼 귀는 뭐겠나? 사회적 지위, 명예, 정관. 그래서 옛날에는 정제와 정관을 기준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부기를. 부기의 기준점은 뭐? 정제와 정관. 자, 그거 또 적었어요. 정제와 정관의 합이 바로 천간의 합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걸 때리는 게 겁제라. 그럼 선생님 나는 겁제 있으면 큰일 났네요. 항상 사주에는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돼. 그러면 겁제를 때려잡는 글자가 또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정관이야. 그래서 겁제가 있더라도 옆에 정관이 있으면 그놈은 겁제를 제압을 해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나쁜 놈이 어때? 겁제가 나한테 세력이 자, 겁제는 일단 세를 모으는 거야. 그죠? 모으는데 공짜가 없다는 거야. 에? 편관은 안 돼요? 정관제는 원래 정관을, 그러니까 원래 사주에 병이 있는 걸 있잖아. 어떤 병이 있잖아. 그걸 때려잡는 거는 편관으로 때려잡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겁제를 때려잡는 거는 겁제의 편관에 해당되는 게 정관이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편관은 음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편관도 필요해. 그러나 정관이 제일 좋아. 겁제를 완전히 반죽이 뿌는 게 편관이거든. 아니, 편관을 용어로 알아야 돼. 칠살을 하는 이유는 그 글자를 무지막지하게 100% 조지는 게 편관이고, 정관은 합리적으로 다스리는 거야, 이성적으로. 그럼 한번 물어보자. 어떤 여자가 말이야, 월지나 일지에 편관이 있으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겠노? 어떤 여자 사주에 월지하고 일지에 편관이 있으면 어떻겠노, 그 남자가? 그냥 완전 거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거야. 물도 와. 그러니까 여자한테 여유가 없는 거야. 거의 군대 조폭 같아, 완전. 조폭 같은 거야, 편관은. 강압적으로. 니는 막 발언권이 없어 이래 되는 거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야, 편관은. 강제 집행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공권력이야. 군대에서 명령하면 다 따라야 되잖아. 저요, 대장님, 따진 놈 반 죽잖아, 군대 가면. 여자들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편관이단 말이야. 근데 여자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항상 남편을 보면 겁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여자 사주가 만약에 편관이 많고 편관을 조절하는 글자가 없으면 질병이 시달리고 남편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내가 다음 우리 강의할 때 기초바이, 초중급바이지만은 내가 편관 하나만큼은 거의 아예 막 뿌리 뽑게 할 거야. 고급반으로. 편관만큼. 왜? 사주를 볼 때 편관을 제압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막 하나만 집중적으로 팔 생각이다. 한 2달 정도 잡고. 완전 편관만 바쁘면 뭔가 보여. 응? 자, 후에, 후한 있죠. 유방이 세운 나라는 전한이고, 후한은 깡무제가 세운 나라예요. 맨 같은 한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는 한 400년 이상 갑니다. 전한, 후한. 중국이 자랑하고 싶은 왕조가 2개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게 한당 제국이랍니다. 중국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나라는 한제국, 그 다음에 당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에도 한당 제국을 자랑했다고. 한당 성세라고. 시진핑도 그걸 원하고 있어. 당나라나 한나라 같은 나라 되기를 바라요. 중국이. 한당 성세. 자, 그 다음에 여기 상국의 위나라 수도고 서진 수도가 여기서 도배했습니다. 493년에 효문제가 있어요. 효문제라는 사람 누구냐? 이 5세기 때 북쪽 지역을, 중국이 혼란기였거든. 5세기 때는 이 북쪽 지역을 통일한 나라가 있어요. 북이라고, 북이.
그 북위의 나주에 유명한 인물이 효문제인데 이 효문제가 수도를 다뚱에서 여 다뚱이 어디냐 여기야. 아, 여기 안 나오네. 이 다뚱이라고 해서 여 산서성 제일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뚱. 유명한 역사 도시예요. 거기서 너양까지 수도를 옮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추도를 있잖아요. 거의 1000km를 내려와서 옮기는 거예요. 그 수도 옮기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거의 한 1년 걸리다고. 수도를 옮기는데. 그 연도가 유명합니다. 494년에. 다뚱에서 이곳으로 천도했습니다. 지금에 제가 다뚱에 가보니까 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성벽이. 그래서 나중에 이 너양은 수당, 후량, 후당 등 9개 왕조의 수도가 낙양입니다. 아까 시안은 13개 나라의 수도고 여기는 9개야.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역사 도시 하면 뭐야? 서쪽엔 시안, 동쪽은 르양이야. 그죠? 그렇게 아시야 돼요. 자, 그래서 문화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좀 몇 개 밟았는데 중국 최초의 불교 사원인 백마사라가 있습니다. 백마사. 여기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중국 미술사상 중요한 문화적으로 꽂히는 아까 유명한 룽먼석굴, 한자로는 용문석굴이라죠. 중국에 3대 석굴이 있어. 저기 아까 어디야? 도낭석굴. 저 내가 아까 갔던 그 다뚱에 가면, 태유안에 가면 산서성에 윙강석굴이라고 있거든. 그거 갔다 왔어요. 다음에 한번 내가 보여줄 거야. 그 다음에 3대 석굴이 용문석굴이야. 한자로. 기억하세요. 3대 석굴. 저는 다 갔다 왔는데, 요 한 개를 안 갔구나. 6문을. 자, 그 다음에 텐진교, 관우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 관우의 무덤이 관님이라고 수만 평이야. 거의 대학 캠퍼스 같아, 가보면.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박물관. 그 다음에, 주공도 여기 무덤이 있죠. 주공 무덤도 있고, 백거이. 당나라의 유명한 문인 아닙니까? 백거이, 그죠? 그 다음에 정호와 정희 형제 알아요. 이거는 북송 때 유명한 성리학자. 요도 내가 무덤 갔다 왔어. 소강절이라고 여러분 상수학이라고 대가 있죠. 상수학. 소강절 들어봤어요? 명리하는 사람은 소강절 모르면 안 돼. 상수학의 대가랍니다. 이 우주의 법칙을 상과 숫자로서 하는 게 상수학이랍니다. 여러분 주역은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의리역이라 합니다. 그러나 상수역은 소강절이 만든 거거든. 이 주역을 상과 수로서 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명리 같은 사람한테는 소강절이 더 유명하지. 그래서 이분이 살았던 내가 집을 갔다 왔어. 소강절의 유어지. 알라과라 하거든. 거주했던 집. 여기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 소강절이 교류를 합니다. 거기서. 그걸 갔다 왔어. 그 다음에 범중엄이라고 북송시대 유명한 정치가이자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범중엄. 10세기. 이 사람 사주도 나와 있어. 내가 다음에 북송 때 자세하게 했죠. 범중엄 무도도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정호, 정희 이 무도 내가 다 갔다 왔어요. 응?